삼-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3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물이 되는 것이고 기운적으로 봐서는 차가운 냉기가 되죠. 영하 70도, 8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혹한의 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 중에서도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또 수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겨울이 되는 것이고 색깔로 수의 색깔은 검은색, 흑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북쪽이 됩니다. 뭐 큰 의미가 있긴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수가 용신이다. 자,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북동쪽이 될 수도 있고 북서쪽이 될 수도 있고 정북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볼 때 좀 통변하고 응용하기도 합니다. 또 임수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죠.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같이 있습니다. 음양은 서로 대조적이고 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원에서 나와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음과 양은 같이 공존하게 되고 서로 대조적이긴 하지만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음양의 개념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있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음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고 차가운 한기 또는 차가운 냉기를 뜻하면서 겨울이고 색깔은 흑색 똑같습니다. 지혜를 나타내고 방향은 북쪽이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된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가 대표를 할까요? 아니면 음수인 개수가 음을 대표를 할까요? 자, 양을 대표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가 대표를 하죠. 병화가. 그 다음에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음을 대표하게 된다. 가장 양적인 건 병화인 거고 가장 음적인 것은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후를 할 때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할 때는 정화보단 그래서 병화가 공력이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것을 갖다가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화는 조후의 공력이 없고 임수는 조후의 공력이 없느냐? 아니죠. 정화도 또 임수도 조후의 공력이 있지만은 병화 개수에 비해서 그 공력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를 쓸 때는 그래서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데 금을 단련할 때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좋고요. 그 다음에 수보 양광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금을 갖다가 도세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공력이 크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와 음수인 개수로 구분하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죠. 크고 넓고 깊은 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 같은 개념이라든가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입니다. 임수하고 개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개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로수라고 표현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작은 옹달샘 같은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도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도 이렇게 개수로 볼 수 있고 작은 시냇물, 우물 다 개수로 볼 수가 있는데 임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고 굉장히 방대한 물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가 잔잔할 때도 있겠지만은 한번 쓰나미가 일거나 큰 지진이 났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크게 소용돌이를 치거나 큰 물이 움직이게 되죠. 이걸 갖다가 임수의 특징이라고 해서 충분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임수가 왕하게 되면은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신약할 때가 아니고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갖다가 적절하게 제방을 쌓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쓰는 경우,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게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간에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주가 한기가, 냉기가 강해져서 만물이 얼어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또 토극수해서 수를 제방하지만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토붕이 돼서 오히려 토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제방이 약하면 뚝이 터져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무토를 쓸 때는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에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음수인 개수는 왕하더라도 어떤 성분은 없다, 충분한 성질은 없다,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투철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를 쓰는 것은 임수가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개수를 제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물이 있는데 옆에 강이 범람을 해서 우물을 갖다가 덮어버리게 되면 그 우물을 우리가 먹기가 좀 어렵죠. 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일간은 임수를 보게 되면, 물론 개수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수가 세력이 있을 때 임수를 보면 오히려 임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일단은 신왕하더라도,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신왕하더라도 범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개수는 항상 청징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맑고 깨끗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로도 비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기도를 드릴 때 탁한 물을 가지고, 더러운 물을 가지고 기도 드리지 않죠. 사람이 먹는 물인데 냄새가 나거나 탁하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범람 이런 것보다는 맑고 깨끗함, 청징함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 같은 관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어떤 분이 개수일간인데 생시가 무오신가 된 것 같아요. 무기아파, 병정사, 무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개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무토를 봤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면 우리가 명칭상 상관, 견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개수가 상관, 견관 되면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무토가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은 개수가 매몰되죠. 매몰. 그러면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건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수 일간이 무토가 왕할 때 간목 보면, 물론 형식상으로는 상관, 경관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경우에는 상관, 경관 돼서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상관, 경관 무조건 안 좋게 보는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상관, 경관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래서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관인 간목과 병화로서 간목으로서 개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는 무토 병화를 쓰고 개수는 간목 병화를 쓰게 되고, 또 공통적으로 임수 일간이 신약할 수도 있고요, 개수 일간이 신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못하고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추용할 때는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원령에 따라서 사주 용신 격국을 보고 용신을 찾게 되는 것이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 월주의 지지를 원령이라고 하고요. 이번 달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묘지는 봄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은 가을이 되고, 해자축은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라고 하는 춘하추동 안에는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왕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을 제외한 7글자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 된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좋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좋고, 어느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별격이라고 해서 뭐 전환격이라든가 종격이라든가 합합격 같은 경우는 이제 별격이라고 해서 하나의 오행으로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별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내격에서 십정격을 따지는 일반 내격에서는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중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사주는 바로 이 한열과 왕세가 중화가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중화가 된 사주라야지만 부귀 공명,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중화가 깨지게 되면 부귀한 것이 아니라 빈천한, 비난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임묘진월이 될 것이고요. 임묘진 월은 동쪽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모강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목이 왕한 것은,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왕합니다.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인묘월이 목이 왕하지만, 진월은 솔직한 말로 이게 토왕절이면서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죠. 그래서 인묘월이 가장 왕하고, 진월부터는 진월, 4월, 5월, 미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의 기운이 점차 쇠잔해져 간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이제 비어져 있자, 속이 꽉꽉 차 있을 때는 인묘월이고, 진월부터는 이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이렇게 속빈 강정같이 이렇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진월은 토만 왕한 것이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죠.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유합금이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또 진술충미, 토 등이 이게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진술충미, 그러면 그야말로 진월의 토가 굉장히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용신 치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일단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임수 자체가 원령에 뭘 할 수는 있습니까?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인월이라든가 묘월은 식상이 왕해서 임수 자체가 인묘월에는 원령에 통근할 수가 없지만은 진월에는 통근할 수 있죠. 수의 고지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사람들이 수가 인묘한다 그러죠. 묘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인묘월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원령에 통근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임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임수를 토가 너무 파극해서 임수가 약해지게 되니, 진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토가 많아져서 임수를 극하지 않도록 식신으로서 토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칠살 또는 편간이라고 하죠. 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식신인 간목으로서 칠살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니, 간목을 얻게 되면 어떻다? 칠살 무제가 아니라 식신 제살하는 그런 사주 구제가 되는 것이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간목을 쓰게 되면 임수의 기운을 간목이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인성인 신금이라든가 또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경금을 보게 되면 경금은 간목을 파극해 버리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을 얻어서 임수를 상해주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느냐, 금국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목국을 형성하느냐, 토국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사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있는 진토, 양토가 됩니다. 그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죠.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극하는 것이라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양대양이 아니라 양대음,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양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거나 맞지 않고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임수가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게 되면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임수 자체가 진에 통곤했다 하더라도 왕살왕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는 일단 살중신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살중신경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진에 통곤할 수 있기 때문에 식신인 간목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일간이 좀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으니 인성인 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진중에 있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을목이 있고요.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개수 투출을 했다라고 해서 뭐 겁제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을목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상관격으로는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죠. 일간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으로 제하면 될 것이고, 일간이 뿌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그냥 금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자일주.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뭐죠? 양인이 됩니다. 자수가 임수의 양인이 된다는 것은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요거는 겁재가 아니라 양인입니다. 그냥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양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일간 자체가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간이 극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자진 합해서 양인까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칠살인 무토를 얻어서 양인 가살격을 갖추어야지만 왕한 양인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상관을 얻었습니다. 진중에 있는 무토로 제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진합수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무토는 쓰기가 매우 어렵고요. 묘목을 보게 되면 그냥 왕수의 기원을 설기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은, 묘목은 뭐죠? 천간으로 을목이죠. 승목이고 작은 잡불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왕한 수의 기운을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설기순세하기 위해서는 간목을 얻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겠고, 월간의 병화가 있죠. 수가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아까 뭐랬어요? 수는 냉기, 한기라고 그랬죠. 진월이라 하더라도 자진합에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게 되는 것이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죠. 물론 무토가 이제
시간에서 투출한다라고 하면 좀 더 좋겠지만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묘목이 생을 한다 하더라도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자진 앞에서 수가 왕한데 임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군겁쟁제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군겁쟁제하게 되면은 경쟁력이라든가 시기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놓고 다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조금 뭐랄까 군비쟁제하는 사주. 남자는 이제 비겁중중이라고도 하고요.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군비쟁제하는 사주는 썩 이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와서 이 군비쟁제하는 것을 좀 통관시켜 주거나 제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겠습니다.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진합에 다시 양인이 있죠. 양인이 몇 개입니까? 자수 1개, 자수 2개, 개수. 이거 양인도가라고 해요. 양인도가. 양인이 도가했다. 양운이 지나치게 많아져.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수가 왕한 사람들이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속으로 맹꽁이처럼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이런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잖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다 거기에 대해서 경금이 수를 다시 생하고 있으니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상관과 뭐예요? 병화밖에 없죠. 근데 병화는 쟁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상관을 쓰게 되면 성격이 매우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경자시가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하잖아요. 그러면 운이라도 화토운을 가서 아니 또는 목화운이 가서 으로 가서 왕수의 기운을 뭐 제하거나 왕수를 설하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을묘갑인 대운까지는 뭐 목이 수의 기운을 설한다 하더라도 다시 금수운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면 정사, 무호대운 때도 좌우충도 됩니다. 화운이라서 좋아야 되는 좌우충이 되니까 썩 좋지 못하고요. 결국엔 금수운 갔을 때 일간이 왕한테 다시 일간이 왕한 운으로 가면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축토가 있긴 하지만 축토 가지고 왕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하기는 어렵죠. 이걸 갖다가 사수 동류라고 합니다. 이건 뭐 기토탁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이건 기토탁임이 아니죠. 축토가 기토라 하더라도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그 왕한 수에 의해서 토가 쓸려 내려가는 것, 신금이 다시 수를 생산해 주는 것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계묘시에 비해서 임인시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인을 얻게 되면 병화가 통근은 할 수 있습니다. 묘는 병화가 통근할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임수가 투출하죠. 임수 3개, 개수 1개, 지지로 자진합 수 이렇게 되지만 선생님 인묘진 방합이라서 목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자진합에 수가 이렇게 천간에 3개가 있으면 이거는 목보다는 수가 더 왕한 것이고 이때는 묘목은 큰 용도가 없고요. 인중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하고 병화가 살아나게 돼야 되는데 천간에 역시나 쟁제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제 쟁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통관된다라고 보죠. 식신 이거는 생제하는 구조로 보게 되죠. 근데 나는 식신생제를 하고 얘는 이거를 쟁탈해가고 하니 조금은 다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었다 싶지만 이거 자칫 좌우상충하게 되면 양인을 충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갑작스러운 일로 재물의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신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시가 되면은 참 수가 왕해져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뭘 한다? 그렇죠. 조후하면서 무토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지지로 완벽하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고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 병화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토의 기운은 그렇게 왕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이
역화운으로 가는 것이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무토가 토왕절의 무토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굉장히 수가 왕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은 어떻다?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는지 기유일지 진유합금이 되는 기유시가 되면 뭐 이건 떨어져 있어도 진유합금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진유합금이 되는지 또는 임묘진 방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